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 근로기준법상 지문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이제 부당노동행위인데, 일단 부당노동행위는 현재 체크된 표시 양가로 1번에 가봤을 때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부당노동행위는 보면 사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이 관련 노동 관련 법에서 몇 가지 행위를 정해놨냐면,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해서, 자, 1번.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걸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번, 2번.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 조건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3번. 3번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입니다. 해태는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리하는 해태하는 행위를 했거나 4번. 자,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한 걸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운영비 원조 행위라면 5번. 자,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2조 규정을 위반한 걸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게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걸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번부터 5에 해당되는 행위는 사용자가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5가지 부당노동행위를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결국 양가로 1번에 1번부터 5에 해당되는 5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해놨는데, 만약 사용자가 했다면 그로 인해 뭐 할 수 있다? 권리를 침해받은 권리를 뭐 하자? 구제받을 필요가 있죠, 부분들이.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잠깐 5가지는 충분히 확인했고요. 방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근로기준법상에 방금 했던 게 뭘 했었냐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 그러면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는 몇 가지 구제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크게 보면 절차는 3가지가 있었죠. 3가지라면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구제 신청. 자, 구제 신청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 걸 확인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자, 구제 신청에 불만이 있으면 무슨 다음 절차 뭘 진행할 수 있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했고요. 재심 신청에 역시 마찬가지 불복한다면 다음 마지막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해고 등의 구제 절차는 총 3가지, 구제 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이라고 해서 3가지 절차를 정리했었고, 신청 기한은, 그럼 신청 기한은 먼저 구제 신청은 몇 개월 있었냐면 3개월이죠.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할 수 있다 하나 정리했었고, 자, 재심 신청은 며칠이었었냐면 10일 이내, 그리고 행정소송은 며칠 이내, 자, 15일 이내 행정소송을 통해서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받는다라고 정리해서 부분들에서 지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은 몇 가지 절차, 이와 같은 신청에 따라서 이와 같은 기한 이내 신청을 하면 되죠,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일단 현재 체크 관련된 노동 관련 법령에 따라 양가로 1번에 5가지 행위를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다면 권리를 침해받았죠. 그래서 밑에 양가로 2번에 가면 부당노동 행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구제 절차. 그러면 지금 이제 하나 더 볼 것은, 지금 여기서 하나 보거든, 뭘 보거든, 여기는 부당노동행위입니다. 법은 지금 여기 부당해고 등은 무슨 법에 따라 지금 여기 보고 있는 겁니까?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당해고 등을 보고 있는 거고요. 현재 여기 부당노동행위는 무슨 법에 따라 이걸 보고 있으면 여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에서 부당노동행위를 보고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볼까요? 자, 이 법령상 이제 절차는, 자, 문항 양가로 2번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자, 구제 신청은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은 몇 개월인가요? 자, 개월은 3개월이나 3월 뭐 같은 의미니까 기한은 3월 이내에서 3월 이내 구제를 신청합니까? 네. 밑에 기출문제 가보니까 이 법상의 구제 신청에 관한 기한 얼마를 쓰는 걸 물어봤습니까? 3월. 그래서 지금 좀 전에 기출문제 잠깐 확인했더니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절차도 몇 개월 있나요? 3개월에 3. 그럼 이 두 가지 부당해고 등이든 부당노동행위 등은 이 관련법에 따른 신청기한 3을 쓰는 걸 각각 법령 해당 근로기준법하고 노동관련법에서 3을 쓰는 주관식 물어봤던 거 하나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하나 꼭 구분할게. 자, 그럼 여기 이 법에 따라 구제 신청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좀 전에 3개월 이내에 누가 이 부당 해고 등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는 누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제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 법상의 이 해서는 5가지 행위를 해서 그 권리를 침해 당했다면 자, 구제 신청하는 주체를 물어보면 이 법상은 누가 구제 신청하는 주체가 일단 기한은 3월 하나 확인했으니까 구제 신청하는 주체를 보면 1번의 첫 번째 줄 누가 할 수 있다? 근로자 또는 누가? 노동조합이. 여기는 구제 신청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여기는 누가 할 수 있다?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사업장에 뭐가 설립이 됐다면 노동조합이 설립됐으면 누구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전에 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 신청 주체에서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서 틀렸죠. 여기는 틀린 거지만 만약 이 지문이 어디로 넘어왔다? 노동관련법의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의 절차를 물었을 때는 기한은 3월이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뭘 하나 꼭 주의하셔야 돼. 구제 신청의 주체를 물어보면 근로자도 할 수 있지만 또는 누구도 할 수 있다. 노동조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양쪽 두 개 법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문 동그라미 1번에 주체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3월 이내 노동인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1번 하나 이제 봐주시고요. 이제 여기도 구제 신청을 노동인의 구제 신청을 했다면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문항 2번에 가보니까 노동인은 신문을 종료하고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한다고 판정한 때는 사용자에게 구제 명령을 바라며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때는 그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항 2번. 자, 이제 그러면 3번에 가보니까 이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은 뭐예요? 관계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죠. 그럼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는데 자, 문항 3번. 지방노동위원 또는 특별노동위원회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재심 신청 기한은 보니까 며칠이라고 그랬어요? 10일입니다. 좀 전에 구제 신청도 기한도 같았죠. 뭐도 같습니까? 재심 신청 기한도 같아요. 그래서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이제 그러면 중앙노동에 재심을 신청했다면 중앙노동에 뭘 마쳐야 돼요? 조사 등을 마치면 중앙노동의 결과물은 둘 중에 하나 뭐예요?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중에 하나를 내죠. 그러면 그 중앙노동위원회 이 명령 또는 결정을 불복한다면 그 다음 절차 뭘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할 수 있죠. 그게 문항 3번에 가보면 문항 4번.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 관계 당사자는 즉 그 재심 판정서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뭘 할 수 있다?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정소송에 관한 기한도 같습니까? 같네. 일단 그래서 이 절차는 지금 구제 신청 3개월, 재심 10일, 행동 15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관련 법에 따른 구제 절차에 관한 기한은 모두가 다 법만 다를 뿐 기한은 같습니까? 같다 해서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 3 및 4의 규정된 기간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냐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냐면 즉 재심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이 되어서 10일 또는 15일 이내 각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냐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 판정은 확정됩니다. 그럼 확정이 됐다는 그 이후의 절차를 확정이 돼버리면 그 이후에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하려면 며칠이나 하시고 10일 또는 15일 하지만 요 기한이 넘어가 버리면 확정이 되고 아무리 불합리한 사유가 있다고 진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문항 5번,
6번 그리고 7번. 노동인의 구제명령 기각결정도는 재심 판정은 중앙노동인의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제기하고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지되지 않습니까? 정지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지막 벌칙 8번.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위반한 자는 벌칙이 어떻게 된가요? 3년 3천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벌칙은 그렇게 해서 정리 봐두시게 부분들은.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물론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당해고 등에 관한 절차에 관한 부분하고 부당노동의 절차에 관한 부분 양쪽 해당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서 차지하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꼭 주의할 것은 구제 신청의 주체는 꼭 좌측의 근로자인지 여기 근로자 노동자인지 이거는 꼭 구분할 필요가 있겠더라. 그래서 두 가지 일단 비교 설명하면서 좀 부족했던 부분 좀 보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 이제 보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3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3번에 이제 가시면 여기는 보면 3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관련해서 용어에 관한 지문, 일본의 용어 정의란 데 그래서 쭉에 1번부터 해서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에서 지문은 지금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그 중에 여기서는 기타 다른 지문보다는 그 중에서 양가로 1번에 문항 3, 4, 5번. 그래서 여기는 양가로 1번에 이제 보시면 여기서는 문항 3번, 4번, 3, 4, 5번에 이 세 개 문항, 즉 퇴직연금제도 관련해서 3, 4, 5에 따른 연금제도별에 따른 용어별에 따른 플러스 뭐를 구분하시죠? 용어 정의. 그래서 이것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자, 문항은 3번입니다.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말합니까?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뭐라?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은 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 제도를 뭐라? 확정기여형. 5번. 자, 가입자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퇴직연금 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뭐라고 그렇습니까? 이거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 이제 그래서 일단 3, 4, 5에 따른 용어에 관한 부분은 꼭 구분하지. 근데 그 중에 특기인데 보면 그 중에 특기. 여기서는 3번하고 4번. 그래서 3, 4번은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에 따른 3, 4번에 따른 두 개 관련해서 3번, 4번에 관한 연금제도 관련 중에서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에 관한 부분에 용어는 꼭 구분 정리해 두시고요. 자, 기출문제 중에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 첫 번째 지금 나와 있는 14회 때는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참조된 용어를 통해서 해설은 따로 정리 안 했지만 여러분들이 용어상의 정의를 통해서 뭐 간단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지금 그냥 주관식으로 한번 출제됐던 용어 한번 잠깐 볼까요? 용어 지금 22회 출제된 걸로 여기 그 중에 보면 22회 22에 가시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용어를 쓰시라는 그래서 박스에 지금 주었던 이 용어, 이 기술된 이 용어는 지금 무슨 퇴직연금도 무슨 제도에 관한 설명인가요? 개인형. 중요한 건 여기 지금 지문은 지금 양가로 쳐놓고 퇴직연금 제도다 이제 그래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여기는 그 중에 이와 같이 퇴직연금 제도라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쓰신 거는 이제 정답은 여기다가 뭘 쓰시면 돼요? 개인형입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로 쭉 설명 이걸 쓰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게 일단 정답을 하나 쓰셨으면 이제 유형만 하나 좀 그 설명을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일단 정답 쓰신 건 여러분들 뭘 쓰시면 돼요? 개인형을 쓰시면 되는 건데 자 이제 그러면 여기 지금 3번, 3, 4, 5번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용어는 좀 보시면 3, 4, 5번은 지금 뒤쪽에 지금 3, 4, 5번은 어떤 지문이 다 3, 4, 5번의 뒤쪽에 다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나요? 보니까 지문의 퇴직연금제도죠.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뒤쪽에 지금 반복되는 3, 4, 5번 다 뭐가 반복돼요? 퇴직연금제도란 지문이 반복되는 지문 중에 물었던 거 몇 번 물어봤나요? 5번을 물었고 5번을 물었던 것은 가로 기입형은 전체를 친 건 어디만 가로쳤습니까? 앞쪽에 뭐만 가로쳤다?
개인형이라는 지문 가로쳤어요. 부분들은. 이거를 살핀 거는 왜 그랬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뭐 꼭 굳이 여기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만 여기에서만 여러분들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실무 쪽에 전 범위에 쭉 가다 보시면 어떤 정의를 설명하거나 어떤 용어를 설명할 때 보면 어느 한 용어만 단독으로 나온 경우도 있지만 뭐 최소 하나 이상의 용어가 있고 그 뒤쪽에 주어지는 지문이 똑같은 지문이 반복이 된다면 굳이 시험 문제 보시면 기출문제 냈던 유형을 쭉 분석해 보면 뒤쪽에 반복되는 이 지문을 가로친다. 이거는 가로치지 않냐고 반복이 되기 전에 이쪽 앞쪽에 있는 지문만을 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유형은 여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뒤쪽에 반복되는 지문이 아닌 어디만 가로쳤나요? 지금 보신 대로 개인형이란 가로 지문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이런 유형의 출제 유형은 굳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관리와 관련 파트의 법령과도 동일 이런 유형은 뒤쪽에 반복되는 지문은 기입형으로 가로치지 않고 앞쪽에 반복되기 전 이 지문을 갖고 뭘 물어봅니까? 주관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기 파트가 다른 층간소음 관련 파트에서 소음에 관한 게 직접 충격 소음, 공기 전달 소음인데 소음이라는 지문 앞에 있는 직접 충격하고 공기 전달을 기입형으로 물어봤던 그래서 그런 걸 좀 주의하시면서 보시라고 하면서 물론 영어 쓰기도 중요한 요 하나 쓰고 마무리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관식 유형은 이런 유형을 좀 보시면 여기 뒤쪽에 반복 지문이 아닌 앞쪽에 있는 지문을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영어 정리하고요. 양가로 2번. 자, 양가로 2번에 보시면 지문에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합니다. 근데 모든 근로자 이 제도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만에 따른 두 가지 근로 형태에 따른 경우 그때는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다, 설정하지 않습니까?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그 중에 1년의 1과 시간 15시간의 15. 그래서 1과 15를 쓰는 문제도 한번 간단하게나마 설정에 관한 규정에 제외가 되는 대상 근로자 관련 부분 한번 물어봤기 때문에 숫자 1 그리고 15. 15를 그 숫자 1과 15 같은 숫자다 이거는 꼭 반복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는 좀 주의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퇴직금 제도. 이 법상에 여러분이 보시면 일단 퇴직금 제도 관한 부분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지문 일단 1번부터 퇴직금은 여러분이 보시면 1번이 퇴직금은 가장 기본적인 지문이 내는 게 1번이에요. 퇴직금의 급여 계산에 관한 기준과 관련했을 때 1번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합니다. 일단 퇴직금은 기본 임금의 무슨 임금이 기준인가요? 평균 임금 1년에 대한 며칠분에 31분 이상의 하나 나와 있죠. 부분들이 3번에서 지금 하나 이제 보실 거예요. 양가로 3번에 이제 보시면 1번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퇴직금은 계속 근로긴 1년에 31분 이상이 무슨 임금? 평균 임금입니다. 평균 임금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 1번의 퇴직금 급여 계산에 관한 기준 1년 31분 평균 임금 하나 확인하시면 되는데 밑에 있는 체크 표시된 밑에 가볼까요? 체크 표시된 지문 있죠. 체크 표시된 지문을 보면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보면 지금 좀 전에 퇴직연금 제도 중에 지금 세 번째는 지금 세 번째는 뭘 말하는 여기는 확정급여형. 그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를 말하는가 좀 전에 봤더니 지금 여기 용어만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확정급여형. 그러면 이 퇴직연금 제도 중에 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는 무슨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몇 번에 3번에 무슨 제도가 유사합니까? 이 퇴직금 제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체크 표시된 건 여러분은 뭘 주의하시라고 그랬냐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지급 기준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체크 표시로 와서 보니까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며칠분의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죠. 자, 이제 그러면 만약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급여 계산에 관한 기준을 주게 되면 계속 근로 몇 년인가요? 1년에 몇 일분의 30일분의 무슨 임금? 평균 임금이라 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급여 계산에 관한 기준에 지금 현재 보시는 대로 1년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주게 되면 여러분이 무슨 제도를 주어도 퇴직금 제도를 주어도 맞습니다만 그 중에 퇴직연금 제도 중에 무슨 제도를 주어도 이 급여 기준은 동일하게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물어도 여러분들이 1년 30일 평균 임금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하나 체크하시라고 그래서 주의하시라고 체크 표시해서 정리해 놓았고요. 2번. 자, 사용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여기서 사유는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래에 정하는 사유를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2번은 뭐냐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죠. 퇴직금 중간 정산입니다. 그러면 퇴직금 중간 정산, 여기서 중간 정산 사유는 법에서 총해서 사유는 여기를 따로 뭐 아래라고 정해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퇴직금은 중간정산은 기본서에 나와 있던 부분을 공부했던 걸 잠깐 뭐 기억을 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유는 법에 따른 9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은 이 9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뭐예요? 퇴직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중간정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른 사유가 있어서 중간정산 할 수 있죠. 그러면 퇴직하게 되는 퇴직금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는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언제부터 새로 계산합니까? 정산 시점부터 뭡니까? 새로 계산하죠, 부분들이.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봐주시고. 자, 그러면 관련 3번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퇴직한 후 몇 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서를 보존합니까? 해서 3번은 지금 좀 전에 그 문서 보존에 관한 5년짜리 2가지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방금 봤던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은 몇 년간 보관합니까? 5년 보관한다는 걸 정리했었거든요. 여러분 5년짜리 2개 있었어요. 여기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한 이 하나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관리비 등 관련된 장부와 증명서류는 몇 년 보관합니까? 5년. 그 5년은 뭐까지 꼭 기억하자? 시점, 언제로부터 5년을 계산한다고 그랬습니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그래서 5년짜리 2개 중에 하나 3번 정리하고요. 4번.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퇴직금의 시효. 그래서 동그라미 4번은 퇴직금의 시효입니다.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 3년을 행사하자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4번, 5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사용자 총 재산에 대해서 질권 저당권이 담보된 채권 저자 공과금의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된다. 그래서 문항 5번은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가 인정이 되는데 그러면 퇴직금 중에 퇴직금 예를 들어서 모든 연차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 변제한다는 게 아니라 우선 변제는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금 우선 변제합니까?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에 뭐 하더라? 우선 변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퇴직금 제도에 기억을 하실 건데 크게 연수는 3가지 나옵니다. 중간정산 5년, 시효 3년, 그리고 다른 채권 우선 변제하는 것은 최종 몇 년간 우선 변제하겠다? 3년간만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문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리고 여기 우선 변제에 관한 이 부분인 우선 변제라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무슨 법에 따라 우선 변제 규정을 정리했습니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인데 여러분들이 근데 밑에 가면 체크 표시가 된 지문을 가보니까 여기는 무슨 법이다? 근로기준법. 그래서 여러분이 이 노무관리 관련한 규정에서 보실 때 여러분이 우선 변제에 관한 것은 기억하실 게 퇴직금을 주게 된 우선 변제는 최종 몇 년간에 3년간. 그리고 밑에 이제 바로 체크 표시된 무슨 법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만약 근로기준법을 주게 되면 이 근로기준법도 뭐가 있지? 이 근로기준법도 뭐가 있다? 우선 변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우선 변제가 인정되는 채권에 관한 걸 또 지금 체크 표시된 기본 지문에 가보니까 근로기준법상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법률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된다. 그래서 문항은 1번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일단 여기는 그 규정에 봤을 때 1번에 일단 그 중에 하나 최종 몇 개월분의 최종 3개월분입니다. 그래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돼서 임금 모두가 여기도 최종 몇 개월분만 최종 우선 변제한다고 하는 겁니까? 3개월분에. 그 다음 2번. 2번은 지금 재해보상금이죠. 그래서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재해를 입었을 때 사업주가 지급하는 재해보상금과 다른 채권에 뭐 하겠다? 우선 변제 인정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선 변제 혹시 관한 질문을 주게 되면 두 가지 법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한 번 나오고 어디 나오더라? 근로기준법에 한 번 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우선 변제,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3개월분 임금하고 재해보상금 뭐더라? 우선 변제. 그래서 퇴직금을 주거나 임금을 주거나 숫자, 물론 그 숫자는 다르지만 개월이나 연수니가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개월을 주거나 연수를 주거나 숫자는 우선 변제 지문 주면 여러분이 연수나 개월은 얼마를 혹시 잊어버렸다고 하면 얼마를 기억하시면 돼요? 3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러기 하나 기억하시면서 정리하고요. 여기는 요거 한번 잠깐 볼까요? 이제 보시면 여기도 좀 퇴직금의 시효는 퇴직금의 시효는 시효가 몇 년이었던가요? 3년. 자, 이제 그러면 여기도 시효에 관한 것만 잠깐 보죠. 시효에 관한 것만 잠깐 봐요. 시효라는 건 좀 보시면 그러면 요 근로기준법상 요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이건 공부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근로기준법 일단 우선 변제 최종 3개월분 임금하고 재해보상금을 정리하셔야 되면 관련해서 시효는 임금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연수.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재해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임금채권을 물어보거나 재해보상 청구권을 두든 간에 연수는 모두가 다 몇 년이냐면 3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 우선 변제는 일단 요 두 가지 채권에 관한 것은 우선 변제합니다. 플러스 뭐까지 그냥 묶어버리자. 또 임금채권이든 재해보상 청구권이든 둘 중에 무엇을 줘도 연수는 몇 년인가요? 시효는 몇 년이더라? 3년. 이렇게 정리해서 시효까지 정리하시겠습니다. 부분들을.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지금 퇴직금도 관련 시효 정리, 퇴직금도 관련 시효 정리했고 우선 변제 관련 여기도 3개월분 임금하고 재보상 청구권 시효도 몇 년? 3년. 이렇게 묶어서 좀 정리할까요? 문제 하나만 잠깐 볼까요? 부분들은 지문에 간단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 옳지 않은 것 13에 나와 있는 지문이긴 합니다만 1번. 자,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까? 네. 그러면 퇴직금은 원칙이란 거 예외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퇴직금은 지급 사유로부터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원칙 14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14일이 넘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연장은 어떤 사유에서 연장할 수 있더라? 글쎄 거기까지는 안 했다. 그러면 퇴직금 지급은 지금 현재 원칙은 며칠 이내 지급합니까? 14일 이내라고 14일 이내 지급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그럼 예외란 것은 14일이 뭐 할 수 있다?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네. 연장은 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법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 서로 간의 합의입니다. 합의. 여기는 어떤 법령에 따른 요건에 따른 사유가 아니라 이거는 줄 자와 받을 자 간은 뭐예요? 서로 합의하면 뭐 할 때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원칙은 14일인데 지급기일은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습니까? 네. 여기는 법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 서로 간에 합의하면 지급기일을 뭐 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다. 1번. 2번. 2번 퇴직금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 그 다음에 3번. 퇴직금 지급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되는 급여에 관한 계산 기준인데
1년 31분의 통상임금 아니죠. 무슨 임금? 평균임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임금에 관한 것 지금 현재 노무 관리에 관한 법령을 정리하든 사회보험에 관한 정리를 하든 간에 급여나 어떤 임금에 관한 기준을 물어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였었죠. 보면 평균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아니면 지금 통상임금이었는데 주의할 게 하나 있었어요. 주의할 게 뭘 여러분 주의하시라고 그랬었냐면 하나 임금은 보시면 여러분이 평균임금 아니면 임금은 평균임금 아니면 무슨 임금이다. 통상임금 둘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면 칼로 무를 딱 자르듯이 무슨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으로 준다가 되는데 중요한 건 하나 예외적인 두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그냥 말로만 잠깐 설명드리면 평균임금 아니면 통상임금에 돼야 맞는 예외적으로 두 가지 어떤 임금에 관한 것 중에 하나가 연차 유급 휴가 수당이 있죠. 연차 유급 휴가 최대 15부터 25일에 해당되는 그 기간 임금을 주는데 그때 주는 임금은 법으로 정한 이게 아니라 취업 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 무슨 임금을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는 걸 설명드렸던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 여기는 사용자 귀토를 쉬는 기간 동안 뭘 지급합니까? 휴업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그 휴업수당은 무슨 임금? 원칙은 평균임금 얼마? 100분의 70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70에 해당되는 게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초과한다면 그것들은 무슨 임금을?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 그래서 예외적인 방금 봤던 예외적인 두 가지란다 그래서 연차 유급 휴가 기간 또는 지급된 임금에 관한 기준을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둘 중에 하나다. 무자리에 딱 잘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휴업수당은 원칙 예외적으로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 또는 그 해당 임금은 취업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뭐 할 수 있다. 통상임금 또는 뭐 할 수 있다.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좀 나눠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이제 그래서 하나 봐주시고 그리고 지문의 4번입니다. 4번은 지금도 보니까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 총재산에 대해서 뭐더라? 우선 변제합니다. 일단 4번 잠깐 보류하고 5번까지 이제 보니까 5번은 뭡니까? 중간정산 서류 보존은 몇 년인가요? 5년이 되는 날까지 해서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 이제 문항 중에 그 중에 문항 4번입니다. 4번은 지금 지문이 뭐라고 되냐면 최종 3년간에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지문에 최종 몇 년간? 3년간입니다. 3년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직급여 등. 그러면 4번은 지금 요거는 방금 봤던 지문이 아니죠. 여기는 최종 3년간에 퇴직급여 등은 뭐더라? 다른 채권에 대해서 뭐하더라? 우선 변제한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일단 주의할 건 만약에 지문에 좀 전에 퇴직금 관련 우선 변제는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금 우선 변제하더라? 최종 퇴직금이라고 만약에 지문을 주고 우선 변제에 관한 지문을 주건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금? 최종 3년간이에요. 근데 여기는 좀 퇴직금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을 줬냐면 퇴직급여 등. 여기서는 따로 설명을 하진 않지만 여기서 말한 퇴직급여 등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퇴직금이 포함해 퇴직금까지 포함해 총 몇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냐면 총 5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정리를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지문이 최종 3년간의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금을 우선 변제하라고 주면 여러분이 연수는 몇 년을 기억하셔야 돼요? 3년입니다. 근데 지문이 퇴직금을 특정 짓지 않냐고 뭐라고 지문을 줘도 최종 이 퇴직급여 등이라고 지문을 주어도 최종 몇 년간인가요? 3. 여기 등이란 표현은 여기서 퇴직금을 포함한 총 몇 가지를 포함한 통칭하는 개념이다. 5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근로자 여러분 지금 보신 대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고 주고 혹시 또 그 통칭하는 개념에 최종 몇 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물어도 얼마를 기억하시지만 3을 그 5가지 하나를 개별적인 지문으로 빼서 뭐라고 물어봐도 3년간 퇴직금이라고 해도 연수는 몇 년을 3을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로 포함한 통칭 개념에 퇴직급의 등이라고 지문을 주거나 그 다섯 하나를 뽑아내서 하나의 지문만을 지칭해서 지금같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라고 해도 연수는 3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문제로는 물었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시면 여기 최종 3년간의 퇴직급의 등은 우선 변제한다고 저기도 근래 아마 24회를 제가 기억을 한 24회 때문에 3을 또 쓰는 것도 시험을 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급에 우선 변제란 건 통칭하는 개념의 그 급여 등을 주거나 아니면 이 중에 다섯 가지 하나를 개별 지문으로 두든가 우선 변제 기간 여러분이 물어보면 연수 몇 년을 기억하자? 3년.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부분들은 같이. 그래서 문제 있는 거 그렇게 간단히 하나 봐주시고요. 일단 이번 시간은 3번의 퇴직금 제도까지 퇴직금 제도까지 설정 부분까지 정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